안녕하세요. 역도요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제가 겪어왔던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역도 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제게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볼게요. 저는 선수로서 제가 목표했던 꿈을 이루어냅니다. 44kg급 중학생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고등학교 때는 국가대표로 선발이 돼서 장미란 선수, 이비영 선수 등 스타급 선수들과 같이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도 해봤습니다. 수능만큼이나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고 프로팀에 무려 A급 연봉을 받고 입단을 하게 됩니다. MVP 받고 장학금 타고 꽃길만 걸을 것 같던 제 선수 생활에 부상이 찾아오게 됩니다. 총망받는 유망주, 첫 해에 A급 연봉 딱 화려하게 등장을 했는데 그만둔 해에는 C급으로 나오게 돼요. 성적이 없으면 연봉도 깎입니다. 제가 한 4년, 5년을 계속 아팠거든요, 부상으로. 그때 제 상태가 어땠냐면 한창 기록 늘고 운동할 나이에 자존감이 아예 바닥을 칩니다. 다른 선수들은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구석탱이에서 웨이트하고 재활하고 할만하면 아프고 또 할만하면 또 아프고 이 상황을 5년 동안 무한반복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우울감이 컸어요. 밑에서 후배들은 치고 올라오지. 내가 안 아프면 나는 더 잘할 자신 있고 내 실력을 보여줄 자신이 있는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통증이 이걸 참고 이겨내기가 정말 이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는 버티겠는데 이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정말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아팠는데 하루라도 빨리 더 그만둘걸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때는 내가 정말 잘했으니까 미련이 많이 남고 그랬어요. 그래도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고 사실을 인정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통증이 심하니까 앞으로 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회에 나올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고등부 코치 자리가 운 좋게도 나와서 체전 준비하다가 코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오랜 기간 선수 생활을 하면서 나만 관리하면 됐는데 지도자는 완전 다른 세계였어요. 아이들 진로에 관한 막대한 책임감이 느껴지고 나로 인해 영향이 크게 가니까 정말 시합 때 작은 실수라도 하지 않으려고 긴장도 많이 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코치의 역할을 잘 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목받거나 나서는 그런 상황을 정말 싫어했거든요. 지금의 제 성격은 직업에 맞게 개조한 거예요, 제가. 스피치 학원도 등록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부자연스럽지 않도록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말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티칭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의 말투나 행동 이런 것들을 관찰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엘리트 체육 지도자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운동 기술만 가르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생활 지도가 꼭 필요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어렸을 때는 어른들 하는 거는 다 따라해보고 싶은데 선수들이 술을 먹거나 담배를 핀다거나 학폭에 관련된 사항이 생겼을 때 역도장 안에서 뿐만 그 외 생활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 코치 생활하면서 좋은 부분도 굉장히 많죠. 바로 성취감인데요. 무엇보다 제가 이 역도를 좋아하고 제가 열정을 쏟아낼 수 있는 부분이 크고 이 지도자라는 직업이 저는 정말 잘 맞았어요. 저를 통해서 선수들이 기록도 늘고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제가 기록이 늘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분이 좋고 내가 세상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그렇게 2년 반 정도 코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문득 뒤돌아보니까 항상 같은 사람만 만나는 저를 발견하게 됩니다. 제 주위에는 역도 선수 아니면 역도 코치님들밖에 없었어요. 약간 폐쇄적인 생활을 했었죠. 만나는 사람도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제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10년 동안 같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분야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 아마 이때가 제 인생에서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2년 반 동안 했던 코치 생활을 그만두고 환경 자체를 바꾸었습니다. 크로스핏 코치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경험을 먼저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크로스핏 박스에 회원으로 들어가서 운동을 했고요. 이후에 크로스핏 레벨 자격증도 따고 정식적으로 코치 생활을 시작합니다. 크로스핏의 매력! 역도는 개인 종목이라 혼자 하지만 크로스핏은 그룹 운동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역도의 프로그램은 아주 단순하고 반복적입니다. 큰 틀로 보자면 주운동, 스네치, 클린저크, 보조운동, 데드리프트, 스쿼트, 푸시프레스, 프레스 이런 식으로 딱 그 틀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무한 반복,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나가야 되는 건데 크로스핏은 하루 운동하면 또 하루 바뀌고 하루 운동하면 또 하루 바뀌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좀 질리지도 않고 그리고 취미로 하는 것과 이게 직업인 거랑은 느낌이 완전 달라요. 즐기면서 하는 분위기와 내가 좀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부분?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나누는 것이기도 한데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과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 크로스핏 코치를 하면서 취미와 전문 체육의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2년, 3년 동안 신나게 크로스핏 코치를 하다가 당신의 소중한 꿈을 이루어주는 보물지도라는 책을 만납니다. 짜잔!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거거든요. 하나씩 써내려가다가 외국인하고 프리토킹 하기 이런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이 글을 적고 나서 막 가슴이 뛰면서 선수 시절에 운동에만 매진하느라 오직 운동이 세상 전부였던 저에게 또 다른 세상을 만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코치를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가서 영어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집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학원을 보내줄 형편이 안 됐거든요. 정말 좋았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학원 안에서는 영어로만 말을 해야 돼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진행해서 결국 ABCD도 제대로 몰랐던 제가 서툴지만 영어로 외국인과 프리토킹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얻었던 건 노력하면 정말 되는구나. 제가 부상 때문에 계속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고 실패하고 실패했던 것만 4년, 5년을 겪다가 오랜만에 내가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게 된 거거든요. 정말 이렇게 간절하게 노력하면 못할 게 없겠구나. 값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를 갈까 고민하다가 이건 좀 개인적인 생각인데 해외에 가도 누군가에게 이제 고용이 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고용주가 아닌 이상 나는 고용인이 되어야 하는데 차라리 한국에서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이왕 일을 할 거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역도 코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다시 역도 코치를 선택했냐면 제가 집이 어려워서 전기 끊기고 가스 끊기고 초등학교 때 신문 배달해서 생활비 보태고 이런 환경에서 운동은 저의 꿈이자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로 인해서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삶에 희망이 생기고 꿈이 생긴다면 나의 하루가 가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다시 역도 코치를 선택하게 되었죠. 역도 요정의 다짐! 아무래도 역도라는 종목 자체가 혼자 하기 너무 어렵고 많이 알려지지 않은 매니아층 운동이라 인터넷에 자료 자체가 많이 없습니다. 배우고 싶어도 진짜 그게 제대로 된 정보인지 초보자분들이 알기가 되게 힘들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유일하게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역도 코치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다른 역도 코치님 분들도 본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생활체육으로 역도가 커나갈 수 있게 많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역도 코치를 시작하기까지의 과정을 이렇게 얘기해 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공부하는 역도요정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